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래전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한 사건인데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다가 작년 10월에 이창수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에 취임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많이 진전이 돼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다혜 씨 집, 사무실 이런 데 대한 압수수색도 이미 상당한 기간 전에 했고요. 자, 그런데 문재인 본인의 입장은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를 보면 지난 23일이죠. 오늘이 26일이니까 며칠 전이네요.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사람들이 있죠.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들 한 10명 정도가 제가 저 썸네일에 사진 올려놓은 것처럼 1시간 정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공식 브리핑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러더니 나에게까지 이러는데 국민께는 오죽하겠느냐, 이제 함부로 대한다, 탄압이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이렇게 전해졌는데 실제는 이 자리에서 딸한테 주었다는 그 돈, 이 돈에 대한 해명을 했다는 거죠. 지금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딸한테 생활비를 계속 지원해 주다가 이제 사위의 수입이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그랬다가 2018년 7월에 사위를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취업을 시키고 나서는 생활비를 중단했고, 그리고 이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을 그만둔 뒤에 다시 생활비를 지원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과 문다혜 이 부녀가는 경제 공동체다.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너인 셈이다. 이런 뜻입니다. 경제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상직 전 의원이 사위한테 주었던 돈도 그게 명목상으로는 타이스타젯 전무로 근무하면서 거기에 봉급, 그 다음에 태국에서 있었으니까 태국의 주거비 이런 거를 지원한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한테 줘야 할 생활비를 이상직 전 의원이 대신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죠. 이게 경제 공동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뇌물이 된다. 그게 한 2억 2천만 원 내지 2억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니까. 이게 이제 검찰의 의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검찰 수사 1년 정도 돼서 11개월 지난 뒤에 이제 본격적인 해명에 나선 건데, 이 해명이 뭐냐면 검찰이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거는 내가 전 사위 소유의 종로도 구기동 빌라에 머물 당시, 이게 2012년부터 16년까지 머물렀다고 하거든요. 4년이죠. 이때 딸 내외에게 주었던 임대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직전 세입자와 똑같은 액수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딸한테 돈을 줬다. 우선 그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인한 겁니다. 그렇죠? 시인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돈의 성격이 문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 설명하듯이 그게 딸과 사위의 구기동 빌라를 본인이 들어가서 사니까 공짜로 살면 그게 증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한테 증여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주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임대료를 주고 거기에 살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적어도 그게 생활비라는 검찰의 논리는 무너집니다. 아니, 논리도 아니고 사실은 검찰이 그런 의심을 했던 거죠. 의심이 풀리는 거죠. 그게 빌라 임대료였네. 그러면 생활비라고 하기는 어렵다. 의심이 풀리는 거죠.
다만 특수관계에 의한 거래인 거는 맞는데 그게 뭐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 구기동 빌라에 전에 살았던 세입자가 뭐 월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를 내고 살았다. 뭐 그게 몇 평짜리인지 모르지만 뭐 한 200만 원 정도 내고 살았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거기 살면서 매월 딸한테 200만 원씩 줬고 그렇게 되면 임대료다. 200만 원 내지 뭐 한 뭐 그 언저리에 줬으면 임대료라는 주장이 이른 타당해 보인다. 그러면 생활비 지원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난다. 많이 못 미치거나 아니면 월등하게 그걸 오버한다. 한 400씩 줬다. 이렇게 되면 이게 임대료 맞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를 단순히 그냥 임대료라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 5월에 대통령이 취임했죠. 자, 그러면 2016년까지 구기동 빌라에 살고 그 후에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때는 문다혜 씨한테 준 돈이 없냐? 요걸 따져봐야 되죠. 만약에 임대료라면 임대료를 뭐 그 구기동 빌라에서 나온 뒤에도 딸한테 계속 임대료를 줬다.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때 줬다면 생활비죠. 그러면 경제공동체가 성립하는 겁니다.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는 금융계좌 추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뭐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금융계좌에서 그 딸한테 준 돈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명을 내는 거죠. 그런데 2016년 이후에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정말 줬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 줬다면 그거는 생활비 가능성이 높고 임대료의 가능성, 임대료라고 주장하는 건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액수 통상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보자기에 싸서 그 경호원을 시켜서 자기 잘 아는 친구한테 이거 좀 내 딸한테 붙여줘. 그래서 가서 그 친구가 자기 이름과 김정숙 이름을 나란히 병기해서 딸한테 무통장 입금을 해준 돈 5천만 원.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이거는. 그럼 이 5천만 원의 성격은 뭐냐? 이건 생활비 아니냐? 이거는 2020년에 줬다는 거거든요. 퇴임 후에 준 겁니다. 이 돈은 뭐냐? 이 돈의 성격도 해명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 또 2022년, 2년 전이죠.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출간한 그 출판사가 문다혜 씨한테 보낸 인쇄, 마케팅비, 대여금 다 합쳐서 2억 5천만 원. 이게 마케팅비 이제 출판사에서는 인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쇄면은 왜 딸한테 줍니까? 저자한테 줘야지. 이것도 규명해야 되고 마케팅비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비다 그러는데 디자인비 이렇게 많이 안 줍니다. 통상적인 디자인비를 월등하게 뛰어넘는 액수를 줬다면 그것도 디자인비냐 아니냐? 뭐 제가 보기엔 디자인비가 아닌데 그렇다면 이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 아빠가 딸한테 출판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해준 생활비 성격 아니냐? 요걸 규명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여기에서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이상직 이스타항공 오너가 자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공직을 받았으니까 이에 대한 대가로 내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딸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담을 덜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위를 자기 소유의 타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을 시켰다. 이게 이제 검찰이 의심하는 부분입니다. 대가성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이상직한테 줬고 이상직은 그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취업시켰다.
대가성. 이거는 아마 양쪽이 지금 다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입증할 방법은 양쪽이 다 부인하면 사실 애매합니다. 이걸 입증하는 것은 정황 증거로 입증을 해야죠. 그 정황이라는 건 바로 이런 계속해서 돈이 오가다가 사위가 취업하고 한데 끝났고 사위 취업이 끝나니까 다시 또 돈이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이 대가성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요거는 현재 중간중간에 끊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뭐 딸 조사해도 뭐 다혜 씨 조사해도 모르겠죠. 다혜 씨가 그걸 알 리가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이상직 의원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도 있긴 하는데 알더라도 부인하겠죠.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 아마 딱 잡아뗄 겁니다. 아,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라고 주장을 할 텐데 그러면 별개가 아니라는 걸 검찰이 입증할 방법은 없죠. 그러면 이런 그 검찰의 추정 시나리오를 검찰이 포기해야 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바로 정황으로, 그러니까 중진공 이사장 임명한 게 2018년 3월입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에 사위 취업시키죠.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 기간이. 그 다음에 2020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주당 공천, 전북, 전주에 공천을 줍니다. 배지 달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도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줬다는 이 임대료가 정말 임대료냐, 생활비냐, 그리고 요 살았던 요 기간 동안만 줬던 것이냐, 그 이후에도 준 것이냐, 요걸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 이 대가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라는 게 입증이 되면 결국은 이 대가성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뇌물로 단죄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본인이 변호사입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철저히 따져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걸 거거든요. 그것도 뒤늦게 1년 가까이 지나서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검찰이 이 수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뇌물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수사 본격화된 지 11개월 만에 내놓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명. 아마 검찰에서 소환을 하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이걸 지금 슬쩍 흘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타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중간중간에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이거다 아니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러저러한 가능성 등을 충분히 따져볼 수 있고,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명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검찰의 추정이 오히려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가 만약에 이 해명을 뒷받침한다면 검찰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그 빌라에서 나온 뒤에는 정말 딸한테 돈을 안 줬다. 이렇게 된다면 이 해명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겠죠. 거기다가 5천만 원, 그 다음에 인세, 디자인비 이런 것까지도 해명이 딱딱 들어맞는다. 그러면 이 수사는 없던 일이 돼버리겠죠. 혐의를 두고 수사를 했으나 증거 불충분 이런 걸로 무혐의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놓은 해명이 그 생활비 문제에 대해서만 내놨고 5천만 원이나 2억 2,300만 원 급여 체류비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안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해명하기가 좀 애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결국 검찰의 경제공동체 논리를 완벽하게 반전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주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이 해명을 내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이제 뭐 이게 결국은 공격과 방어 논리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